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정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 대단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도 양질의 정보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고요. 일단 제 소개 잠깐 간단히 드리면요. 네이버에 정진우 작가로 검색해 주시면은 프로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는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글과 영상으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스스로 찾는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와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예.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수학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뭐 수학학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오가면서 다녔을 텐데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이걸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를까라고 물음표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겠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또는 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학원은 가는데 숙제가 있으니까 숙제를 하는데 이거 한다고 성적 오르는 거 맞아? 눈앞에 있는 10문제 푼다고 오르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실력이 오를까? 이런 거를 일단 깨고 가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대. 그런 사례도 있고 될 것 같아 라는 확신을 주면은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주고 수학 공부를 하는 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개념을 잘 공부하고 그런 개념을 이런 어려운 문제에도 적재적소로 떠올려서 고1 때 배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요거는 마무리는 유리화, 수 문제니까 수열의 극한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들을 충분히 익히고 문제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이제 계속해서 채워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그 다음에 못 나갔다. 그럼 이거를 학원에서 뭐 앞에서 집어주긴 어렵고 클리닉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풀었는데 못 풀었더라. 교점좌표 설정 안 했지.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옆에서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또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줘야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확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요. 대부분 지금 고2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수능평가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EBS 교재까지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2와 고3이 다 같이 보거든요. 수능은 뭐 고3 11월에 1년에 한 번 있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이제 6월과 9월에 1년에 2번 고3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고3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양질의 문제를 이번 방학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예비 고3이 되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기출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은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볼 일이 없는데 근데 여기 전국연합 학력평가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문제거든요. 사설 모의고사보다도 어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문제들인데 이거를 맛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게다가 학교 시험에서 내신에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돼서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언제 공부하냐? 방학 때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때 찐기출이라고 제 자체 교재고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속칭 교육청 모의고사인데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개념 설명하고 이 문제들을 단원별로 분류해서 난이도별로 분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누구나 하는 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복습 테스트 있고요. 수업 피드백 매 시간 드리고요. 결석생들한테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면 영상과 뭐 자료, PDF 등 뽑아서 주든 당연히 드리고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클리닉 하고요. 근데 다시 이제 클리닉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조교만 놓고 수업 그 클리닉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저녁 수업이 있어요. 저녁에 수트 수업이 있는데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와서
모르는 거 충분히 물어보고 숙제 다 못한 거 끝내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표 구성을 했습니다. 방학이 아닐 때는 토요일에 따로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는 방법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된다라고 수업 첫 시간 때 제가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문제집 틀린 문제 진짜 다시 안 봐요. 그래서 한번 틀렸던 거를 이제 다음날 숙제로 내주면 그거는 해오겠죠. 그래서 오답은 해오는데 근데 한 번 틀렸던 거를 다시 이제 모아서 틀렸던 문제만 다시 풀게 하면은 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반드시 다시 풀어서 저번에 틀렸어. 오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 4주가 지난 시점에 다시 풀게 해서 맞았다면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수업에서는 정해진 커리큘럼, 정해진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아이들은 해오고 어떤 아이들은 못 해오면 이게 체크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저희 또 실장님과 조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숙제를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저번에 틀렸어. 쌤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백지에서 풀어 정답이 났습니다. 다음번에 또 푸는데 또 틀려.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특정 개념을 잘 못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틀렸어. 근데 세 번째 풀었는데 또 틀렸어.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런 게 약점 중에 약점 중에 약점이고 요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 권의 문제집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오르고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오답 관리를 이렇게 책에다가 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로 만드는 방법을 전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은 깨끗하게 풀고 우측 하단에 정답 쓰고 이렇게 가리고 나중에 풀면은 마치 책 한 권이 오답 노트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문제는 어디다 풉니까? 여기다 풉니다.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쭉쭉쭉 풀게 하고 제가 이걸로 이제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계산 실수를 했네. 아니면 이거는 손도 못 댔네.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고 접근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대치동 대부분 하는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특별한 건데요. 제가 공부법 책을 썼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답 관리 방법이었고 하나는 이제 계획표를 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책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더니 이거를 이제 원래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건 책을 쓴 건 아닌데 책을 읽고 이거 학습계획 컨설팅 좀 해줄 수 없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많이 와서 이거를 제가 회당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40에서 50만 원을 받고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이 좀 커지고 뭐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이거를 메인으로 할 수는 없어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계획표 한번 짜보자라고 다 짜보자 했어요. 누구나 다 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돈을 추가로 안 받거든요. 그래서인지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아니면 계획을 대충 세워놓고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별의별 말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겠다.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당연히 해봐라. 계획 세우면 얼마나 좋아. 계획대로 해보고 안 되면은 이날 못했어? 그러면 언제 할 건데? 일요일에 할 건데요. 그래서 넘겨서 일요일에 해내면 그럼 이날은 계획은 못 지켰지만 이번 주는 계획을 잘 지켰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니까 신청자 아이들은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수업 타겟팅이 1, 2등급은 안 받고 3등급 이하 학생들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1, 2등급으로 올리는 역할을 제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를 하면 되고 그럼 수학학원을 다녀서 숙제를 하면 됩니다. 숙제를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자기 손으로 정답을 낼 줄 알면 되고요. 그럼 그 숙제 언제 할 건데? 금요일에 수업 있어. 그럼 숙제를 전날 할 거야? 전전날 할 거야? 아니면 하루에 못하니까 이틀 나눠서 할 거야? 이거를 애들이 계획이 없어요. 전날 숙제 다음날 해야지. 근데 다 못해. 매번 못해.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하루에 숙제를 다 못하는 아이구나. 아니면 분량이 많구나. 아니면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알고 그러면 이틀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짜주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보내기만 하면 학원을 보내기만 하면은 자기 주도가 아주 잘 되면 하지 말래도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은 계획을 세울 줄도 모르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했어? 세웠어? 해봤어? 그 다음에 실행했어? 어땠어? 좋지. 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같이 뛰어줄 사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뛰는 걸 잘하기 때문에 요거를 신청자에 한해서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목 전역에 수학2 개념 실력을 개설을 했고요.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저희 이제 작년에 우리 개포고 학생인데 한모 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중학교 때 그 선행을 좀 했나 봐요. 하고서는 개포고 내신을 봤는데 처음에 5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3월 중반에 만났어요. 3월 초는 아니고 중반에 만나서 중간에 중간고사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학원을 끊었죠. 학원을 끊어가지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카톡을 좀 보냈어요. 남자아이인데 카톡을 처음에 낮아도 계속 오르면 학종에서 상승 커브 그릴 수 있다는데 그게 제일 좋대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약간 시간이 지나서 컴백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방학도 좀 충실하게 보내고 아침부터 같이 수업하고 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주관식 1개 틀리고 전교 9등을 찍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바로 성적이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꾸준하게 해서 채워가면은 무조건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신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무조건 만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수투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더라도 개념 설명부터 찬찬히 해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 관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연습장에 풀고 신청자에 한해서 학습계획 컨설팅 그리고 계획표 짜는 거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화목 오후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준비되어 있고 클리닉은 평상시에는 토요일 낮에 그리고 방학 때는 2시부터 5시 클리닉하고 질의응답하고 수업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수학도 한 번도 공부 안 했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찾으셔서 공부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